정책의 기도 연구입니다. 서론으로 현재 고령층 인구는 2,598만 3천 명으로 그중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체의 60.6%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5년에 들어서 전체 인구의 65% 이상의 비율이 전체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은 청년의 비중은 낮아지는 반면 50세 이상의 비중은 증가하는 현상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령자의 취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경우는 노동시장 정착이 어려워서 비경제활동 인구의 전환 가능성이 높고 자연스럽게 은퇴로 분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퇴직제도의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는 정년이 60세로 법정 제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구성원들의 암묵적인 정당성을 토대로 하여 탈동용화된 퇴직관리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재취업은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 측면 양측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현재는 빠른 고령화 속도와 조기 퇴직 관행, 정년제도, 고령자의 일자리 구조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서 고령자의 재취업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활성화 조치에 대해서 주목을 해봤는데요. 활성화 조치란 사회보장제도에서 실업자인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적 접근 방법입니다. 수동적 복지가 아닌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능동적 복지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 활성화 조치는 각국의 복지 체제와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시행되고 있는데요. 활성화 조치의 두 가지 접근 방법은 근로우선주의인 워크퍼스트 접근과 인적자원 개발 접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우선 접근은 신속한 취업을 목표로 하는 접근 방법으로서 그 구성 요소로는 조건부 복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해야 하며 그리고 강력한 제재가 따릅니다. 또 개인별 개별 맞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 개발적 접근은 정기적 교육이나 정기 훈련 등으로 인적자원 투자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령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활성화 조치는 국가마다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에 주목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각국의 활성화 조치를 비교하고 고령자들의 재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실증 분석하여 한국에 적합한 고령자 재취업 활성화 조치 적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방법은 혼합 연구 방법의 일환이 순차적 탐색 혼합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질적 연구로 주제를 탐색하고 양적 연구를 통해서 실증적인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질적 연구 방법으로 최대 유사체계 분석법인 MSSD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문헌 연구를 통해서 OECD 국가의 활성화 정책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였습니다. 최대 유사체계 분석법은 특정한 주제의 국가 간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한국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는 데는 탁월하나 유사한 국가라고 할지라도 정치, 문화, 노동시장 구조, 복지체계 등의 차이가 존재하여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연구 방법입니다. 또 실질적 분석을 통해 하기 위해서 고령화 연구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직에서 디커플링을 경험한 퇴직 고령자의 취업 의지와 구직 활동 여부에 대한 영향을 주는 실질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MSSD를 통해 OECD 7개국의 활성화 조치와 퇴직제도 디커플링에 관한 정성적 비교를 바탕으로 하여 실증적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을 병행하여 이러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MSSD 분석 기준으로 활성화 특징인 조건부 복지 여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제재 여부, 개인 맞춤형 지원 여부 이 네 가지 기준으로 하여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비교 대상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한국 이렇게 7개국으로 정하였습니다. 먼저 활성화 조치를 유형별로 국가별 분포를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근로우선주의와 워크퍼스트 접근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는
영국과 미국이 해당합니다. 인적자원 개발형은 덴마크와 스웨덴이 해당되며 한국의 경우는 이 두 가지 조치를 함께 믹스한 혼합형에 속합니다. 한국과 같은 속하는 나라로는 네덜란드와 독일이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이 네덜란드와 독일과는 좀 다소 다른 측면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SSD 분석에 따른 활성화 조치 국가별 비교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는 교권 복지 여부도 있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펼치고 있지만 제재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비한 편입니다. 또 다른 나라들이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하는 데 반해서는 한국 같은 경우는 일부 제도만 있지 표준화된 일자리에 한정되어 있어서 이 또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MSSD 분석 기준에 따른 정년제도 디커플링 국가별 비교를 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비교 국가들 중에서 계속적으로 법적 정년이 60세임에도 불구하고 퇴직 평균 연령이 49.3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정년을 태우지 못하고 이 나이에 퇴직하는 인구들이 많은데요. 디커플링 지속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법정 정년제도가 폐지되어 있어서 디커플링 해소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나머지 비교국가인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인 경우는 법정 정년이 대부분 지켜지고 있고 정년을 재고용이나 아니면 이것에 맞는 고용전환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어서 정년 유지형과 역할 전환형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실증 분석입니다. 고령화 연구 패널 7차, 8차, 9차 데이터를 이용하여 로비스트 회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분석 대상은 디커플링의 경험이 있는 퇴직 근로자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이들 디커플링 경험이 있는 퇴직 근로자는 자발적 퇴직 상황을 좀 구별이 되며 노동시장에서 이탈이 외생적으로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재취업 요구가 내재된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표본은 465명으로 선출이 되었고요. 이 중에서 비자발적 퇴직자로 분류할 수 있는 퇴직 사유는 직장의 파산, 폐업, 휴업이나 정리해고, 계약 기간이 끝나서고, 그리고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 퇴직으로 퇴직한 퇴직자는 정년 퇴직자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새로운 일자리의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조사 대상 비자발적 퇴직자나 전년 퇴직자나 모두 일자리 경험이 70% 이상은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퇴직 근로자의 취업 의사와 구직 활동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취업 의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나이와 교육을 가장 큰 분포를 나타냈습니다. 나이와 교육 모두 취업 의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이를 생각해서 취업하려는 의사가 낮아지게 되고 또 교육 수준이 높은 그룹에서는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는 오히려 더 취업할 수 없다는 생각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는 이 PPT에는 쓰진 않았지만 선행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활동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경제활동을 하는 자녀의 비율이 높을수록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입니다. 한국의 고령자 고용률은 57.1%로 OECD 평균에 밑도는 수준이지만 저임금, 비정규직 중심이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은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개입과 단계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50세에서 64세의 중장년 같은 경우는 재취업과 계속고용을 촉진시키고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고령층 같은 경우는 복지 차원의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말했던 혼합형에 속하는 워크포스적 접근과 인적적 개발적 접근을 함께 쓰는 나라로 한국과 네덜란드와 독일을 꼽았는데요. 네덜란드와 독일 같은 경우도 이 혼합적 활성화 정책을 사용한 이후로 취업률이 상승하고 실업률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국도 혼합형으로 분류할 수는 있지만 고령자 맞춤형 훈련이나 장기적인 고용능력 개방 측면에서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고령자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제재나 강제성이 매우 낮고 정부가 직접적 지원이나 공공일자리, 단기 일자리 중심입니다.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고령자 일자리 구조 개선이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병행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실증 분석 결과 한국의 퇴직 고령자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나이, 교육 수준입니다. 고령자 친화적 연령 맞춤 일자리 창출과 정책 마련이 필요가 심각합니다. 사회공헌형 일자리 사업의 경우는 나이 제한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 참여자의 나이 조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의 연령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마련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교육 수준은 낮은 교육 수준인 경우는 직업 재교육을 통해서 인적적 개발적 접근하게 해야 합니다. 유럽의 경우는 나이, 교육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활성화 조치가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지만 한국은 저소득, 저숙련, 저학력, 고령자 중심의 명확한 나이와 교육 수준을 구분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학력과 상관없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도 확대하여야 합니다. 디지털 기초 활용 교육이나 사회적 돌봄 서비스 관련 교육 등을 확대하고 고령자의 기초 직무 능력 향상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확대하여 기술 교육을 통해서 학력 제한 없이 취업 가능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나이 숙련도를 고려한 재취업 맞춤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또한 여기에 함께 맞춤형 상담 서비스나 매칭 서비스 또한 좀 더 디테일하게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조기 퇴직 관행 정년제도, 기업의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문화나 민간 기업이 고령자 채용 기피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제도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한국화된 활성화 조치 모델의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형 혼합형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해 봤는데요. 연령별 맞춤 직무를 설계해서 연령 구간별 신체적 심리적 특성과 직무 적합도를 반영한 일자리 유형을 분류하고 재설계해 줍니다. 그리고 고령자들의 디지털 기초역량 교육을 강화하여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민간 기업의 고령자 채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세제 감면이나 고용보조금,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민간 기업에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고령 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정부 지자체 차원의 홍보 캠페인이나 아니면 중장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를 더 강화하고 또 고령자 친화적 기업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 등 민간과 공공이 연계하여 통합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년의 디커플링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한국은 법적 정년이 보장되어도 고용이 유지되지 않으면 디커플링을 해소하지 않으면 활성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확대해도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고 미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년 퇴직자에게는 경력에 기반한 친환경 일자리를 제공하고 비자발적 조기 퇴직자에게는 재적 맞춤 훈련이나 직무 재설계를 통해서 고용의 연속성과 직무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활성화 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년 후에 역할 전환을 통해서 재고용이 이루어지는 이런 식의 구조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고용 요인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조직 문화와 고용 관행의 개선을 포괄하는 다중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